차 하고 있어요. 왜 키우노? 아유, 밟지 마, 진짜로. 아, 미치. 아유, 엔진 터진다고 미치. 자, 일단 감이 탁 오셨을 것 같은데 일단 목소리 자체가 어른 목소리가 아니에요. 네, 어른들이 아니었습니다. 10대 학생들이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두 명 다 운전면허를 아예 딸 수 없는 나이인데 지난 1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겁니다. 초등학생이 차를 몰아 아파트에서 쇼핑가를 갔고요. 운전자를 바꿔서 중학생이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송도동 일대 도로의 제한 속도는 대부분 시속 30에서 50km인데 시속 100km 가까이 가속을 하기도 했고 정지 신호도 무시했습니다. 또 운전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리다라는 게 시속 100km 달린다고 엔진 터집니까? 좀 나쁜 차는 안 터집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예,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2시간 정도 13km를 달렸다고 합니다. 둘이 돌아가면서. 얼마요? 13km 정도요. 13km 예. 거리. 상당히 많죠. 3km 정도면 뭐 한 3, 40분 뭐 2시간 이상 운전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아들이 무면허로 운전한 것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전하는 모습들을 SNS에 생중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생중계된 모습이죠. 잠깐만, 얘 지금 운전하면서 찍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운전하면서 앞에서 찍는 모습이 보여요. 아, 그럼 그래서 핸들을 지금 한 손으로 잡고? 아마 본인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거치대 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요. 그렇게 하면서 뭐 SNS에서 중계를 하면서 뭐 얘기도 하고 다행히 중계를 하면서 큰 사고는 안 났어요. 다행히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된 상황입니다. 아우, 진짜 죄송합니다. 이제 욕할 뻔. 어쩌면 좋습니까, 진짜.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 무면허로 이렇게 운전을 했다는 것도 심각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사실은 SNS로 생중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운전 자체가 더 위험해지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누군가한테 센 척하고 보이라고 한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또래들이겠죠. 또래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세다, 우리는 이렇게 용감하다, 뭐 우리가 최고다, 뭐 우리가 짱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건데 너무 겁없고 무모하고 대범하고 근데 이런 얘기로 끝내기에는 사실은 너무 위험했던 거죠. 누구라도 길거리에 지나가고 있었으면 큰 사고가 될 뻔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저런 그 라이브 방송, 줄여서 뭐 라방이라고 하잖아요. 저걸 하는 인간들도 참 정신 나갔지만 저걸 막 이러면서 막 독려하는 저 상황에선 뭐 다 이랬습니까? 아니면 야, 니들 뭐 하는 거야라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요? 그래도 제정신인 사람들이 훨씬 많죠. 이거 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었고요. 너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는 댓글들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 댓글을 보고 너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댓글에도 또 답을 합니다. 저렇게 방송을 하면서 뭐 죽어? 안 죽어 이러면서 욕설을 해요. 거기다 대놓고 댓글을 하고 결국 시청자들이 이걸 신고를 해서 경찰에 출동을 했고요. 저 운전을 한 학생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검거가 됐는데 예. 초등학생이 자기 아버지 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동네 중학생 형을 불러서 저렇게 운전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한 거고요. 참 진짜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그냥 무사히 넘어간 게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그나마. 예. 조사를 받았죠. 귀가 조치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끌려 나온 그 중학생, 그 이후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건 진짜 이젠 공식이에요. SNS 자랑질입니다. 네, 이 중학생 진짜 좀 큰일 났네요. 혼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운전을 할 때도 뭐 우리는 무면허야, 벌금 내면 끝난다, 뭐 몇십만 20만 원 내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경찰이 왔어요. 그럼 경찰한테 끌려갈 때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차 안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붙잡힌 후에 경찰차 안에서 찍은 사진도 SNS에 올립니다. 지금 상황 판독이 전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신문사에 올라간 자신의 범행 관련 기사들을
또 도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오늘 사건 반장에서 다루는 것도 이 중학생의 SNS에 좀 또 도배될지도 모르겠어요.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추정되는 공간에서는 또 한 방송 보도를 캡처하면서 뭐 거의 재밌게 얘기하면서 와, 잘못 인정. 뭐 인근에서 나 검거당한 적 없는데 도대체 왜 거짓말임? 도대체 인터뷰는 누가 했음?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이 좀 따끔하게 혼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박지민 변호사님은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지난해 촉법 녀석들 그 경찰서 유치장인가 아무튼 경찰서에선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 거기서도 또 SNS에다가 네. 올려가지고 기억나죠? 뭐 여기 파출소 엎어버릴까? 뭐 이런 거 막 올리면서 아니 쟤네들 다 떠나서 제가 뭐 구속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런 데라도 가면 아주 휴대폰 좀 압수 못해요?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마 그 특히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입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소년부로 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두 소년 중에 한 아이는 촉법소년이 맞습니다. 14세 미만자인데 한 아이는 생일이 지났어요. 본인은 촉법소년은 또 아닙니다. 아니었구나. 처벌을 받아야 돼요.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인데 중학생은 무면허 도로교통법 위반인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이 된 상황이고요. 다만 둘 다 소년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거를 갖고 크게 형사 처벌하기보다는 소년부로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다 그러면 형사 처벌로 가지만 그게 아니고 일회성이나 아니면 그게 없다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입회하에서 조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소년부에 송치가 돼서 소년법원에서 아니면 소년부에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촉법소년 연령 상한 만 13세 미만으로 1년 딱 낮추는 이 소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재작년 12월인가 됐어요.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했는데 결국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고 해를 넘겼습니다. 4월에 총선이잖아요. 뭐 정말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야, 이 법 꼭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임시국회 2월 달에 뭐 열려가지고 후다닥 되면 그건 정말 베스트고 근데 거의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겁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아니 이 정도로 막 그 국민 여론이 막 부글부글한데 아주 예. 저는 아니 한 살 낮추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범죄인가요, 그게?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 살 낮춘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부터 좀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한 살 구간에 걸려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또 많지 않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로만 풀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 청소년들이 이런 식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이걸 왜 막지 못하느냐라는 쪽으로 더 집중해야 되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사실도 형사처벌을 한다 그래도 도로교통법에 다행히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벌금 내는 거 이상으로 성년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촉법소년 나이 낮춘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애초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촉법소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래서 연령도 낮추고 또 과하게 처벌하자고 하긴 하는데 이 말씀처럼 범죄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뭐 어떤 그런 의견도 있고요.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소년에 대한 형사 정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잘 접근하고 있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소년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1호부터 10호 처분이 있으면 처음에는 뭐 적은 처분하다가 10호에 장기 소년원 뭐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연 맞는지도 지금쯤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나이도 나이지만 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형사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 또 우리 정부나 법무부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분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어떤 진짜 어떤 법리적인 이걸 떠나서 촉법 일단 대중들이 촉법의 이 치자만 들어도 이제는 막 이럽니다 진짜 막. 자, 오토바이 타고 등장하는 저 두 사람 주목해 주세요. 자, 옆에 있던 오토바이 살피더니 갑자기 부릉부릉 슬금슬금 뒤로 빼더니 자, 후진을 하더니 그대로 부릉 하고 타고 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컴백을 합니다. 갑자기 정신 차린 걸까요? 노. 훔친 오토바이에 자동차 키가 있었던 거 훔칠 바에는 스쿠터보다 차가 낫지 하면서 뿅뿅 눌러보더니 도둑놈들 저렇게 결국 그 차를 훔쳐갑니다.
진짜 스쿠터 훔치는 걸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갔는지 기어이 범죄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차를 훔쳐 세상에 간이 크다 못해서 배 밖으로 나왔어요 아주 그냥. 네, 저게 지난달 27일 밤 11시 50분인데 경기 의정부에서 두 남성이 이 제보자의 스쿠터와 또 차량을 훔쳐갔습니다. 이 스쿠터에 열쇠를 넣어두고 다녔는데 두 남성이 오토바이 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돼 있던 이 스쿠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스쿠터 열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차키도 넣어놨던 겁니다. 아이고야. 이들은 수십 분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요. 28일 새벽에 차까지 훔쳐갔습니다. 아마 가다가 안에 있던 이 차 열쇠를 발견했던 거겠죠. 아침에 제보자가 휴대전화 확인해 보니까 이 새벽에 차량에 도난 경보가 2건 작동됐다. 이 알림 문자가 2개 와 있었던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가보니까 정말 없어졌었던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스쿠터는 멀지 않은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 차량도 이 파손된 상태로 있었다고 하는데 남양주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인들 자기들이 훔친 차량이 또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지난달 29일 새벽에 다시 와서는 스쿠터를 다시 또 훔쳐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다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번엔 이미 범인들 검거됐습니다라는 소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유 교수님, 애들이 세상 무서운 줄을 몰라요. 지금 이제 잡힌 저 사람들의 연령이 1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촉법 소년은 아니고 그 위쪽에 있는 그 범죄 소년 그 영역인데요. 일당은 총 5명이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경찰에 근거가 된 것은 차량 트리로 지갑을 훔치고 그리고 거기서 카드를 사용을 하다가 경찰에 아이고. 근거가 된 건데, 이제 카드 절도 피해자가 거기 가서 보니까 실제 이제 저쪽은 지역이 이제 남양주 지역인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 번호판에 지역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이 찍혀 있어 가지고 경찰에게 저거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절도품이었죠. 그래서 제보자가 며칠 뒤에 다시 이제 파출소에 갔더니 범인들이 파출소에 잡혀오면서도 저 단골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다는 거죠. 교수님 잠시만요. 아유 또 왔습니다. 저 단골 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15살짜리들이.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달 전에도 차량 절도로 잡힌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이 그 사항을 갖다가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15세 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두고 봐야 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훔친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까지 낸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남의 차를 털다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13살 촉법 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고받은 경찰차가 흰색 SUV 옆으로 다가갑니다. 정지시키려 했지만 그대로 달아납니다. 속도를 올리더니 차선을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빨간불 신호는 1번, 2번, 3번 모두 무시합니다. 속도는 시속 100km를 훌쩍 넘었습니다. 인도를 넘는 SUV, 연락받은 다른 경찰차가 따라붙어 함께 쫓습니다.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지만 앞에서 막는 경찰차를 그대로 지나쳐 달립니다. 3km 넘게 이어진 추격전. 속도를 못 이긴 SUV가 철조망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와 동승자를 잡고 보니 둘 다 10대 중학생이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차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런 것만 이제 주로 타겟을 잡아가지고. 제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 열린 차를 몰고 나왔고 8시간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부모에게 인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다음 날 밤 다시 만나 또 차량을 털었습니다. 지나가시는 극장분한테 적발된 거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애들은 뭐 호기심이라든지 뭐 부모님 필요해서 뭐 그러죠. 간 큰 운전자는 13살 촉법 소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옆자리 탄 14살 소년은 특수절도 미수로 입건됐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